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핵심이라는 책입니다. 다리우스 포르 지음, 박선영 옮김,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불을 쌓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감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할수록 일관성이 향상되고 일관성이 높을수록 투자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철학자들의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제시 리버모어, 워렌 버핏, 제럴딘 와이스, 스탠리 드러켄 밀러, 캐시 우드, 에드워드 소프, 존 보글, 피터 린치 등 투자 대가들의 스토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을 쌓는 핵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진정한 부는 탄탄한 투자 습관과 마음의 안정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의 투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게 하라는 것이다. 굉장히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평화도 원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많아서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번영해야 한다. 재정이 탄탄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게 진정한 부다. 돈을 벌려고 일에만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 돈이 주식시장에서 저절로 복리로 풀어날 때 비로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 속에서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도 계속 상승하지만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게 불을 쌓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주가 변동은 인간의 두 가지 강렬한 감정인 두려움과 탐욕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욕심이 나서 평생 저축한 돈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붓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주가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려다 보면 돈을 잃거나 방관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일관성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말 그대로 수십만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점점 더 빠르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상황에 압도당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뭔가에 투자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보이는 차선책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진다. 너무 많은 전략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련 없는 정보를 차단하고 전략을 고수할 힘을 유지하며 다른 기회를 따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만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사전 손실을 감수하는 것인데요. 단기 이익을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건
멋진 일처럼 보이지만 확률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돈을 한참 잃어서 주식에 질려 있을 것이다. 당신도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은 시장을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가 공짜 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주식 투자의 핵심은 돈을 시장에 투자한 뒤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이 알려주는 성공하는 투자 법칙이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존 전략이다. 스토아주의는 단순한 신념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의 분별력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돈을 보호할 때도 스토아주의를 활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돈을 싫어했다고 가정하는데 결국 돈을 벌거나 잃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전통적인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판단뿐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돈은 우리의 통제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에픽테토스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성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다. 나는 돈을 벌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이런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 목표를 추구하자. 만약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도 상관없다. 그냥 옳은 일을 하는데 집중하면서 결과는 잊어버리자. 선한 행동은 좋은 삶, 기여하는 삶, 사랑이 넘치는 관계,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 스토아주의자들은 투자자였다.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과 나쁜 습관을 포기했다. 그게 바로 핵심이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오늘 자신이 가진 돈 일부를 투자하면 그것이 복리로 불어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갖게 된다. 변동성, 일관성, 사전 손실과 관련된 문제는 냉철함을 유지하지 못한 탓에 생기는 것이다. 돈을 복리로 불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우리가 감정이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를 중단하거나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안겨주지 못하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스토아주의 가르침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면 감정을 다스리면서 붓까지 거머쥘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지속되는 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자산을 모으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사실 재정적 성공과 안정을 이루려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확실한 기술이 있으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본인 경력에 어떤 역경이 생겨도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다. 습득한 기술은 시장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 된다.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익힌 기술은 계속 내 것인 채로 남아있으므로 이를 소득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고난 능력을 활용해서 일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만큼
삶의 진전을 늦추는 것도 없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강점, 관심사를 기반으로 경력을 쌓으려 하지 않고 엉뚱한 기회를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기술에 탁월해지려면 열정과 타고난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기술을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재능이나 선천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타고난 재능이 없는데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가 헛된 목표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본인의 관심사나 능력에 맞지 않는 기회는 피해야 한다. 투자는 습관으로 일관성 있게 투자해야 성공합니다. 투자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순자산을 늘리는 게 목표일 것이다. 재산이 매일 얼마씩 늘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날마다 재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꾸준히 자신에게 투자하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먼저 생활이 나아지고 경력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면 부가 따라온다. 단순한 행동의 반복으로 투자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습관과 능력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의해 유지되고 증가한다. 걸으면 걷는 습관이 생기고 달리면 달리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습관으로 삼고 싶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매일 걷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려면 날씨가 어떻든 일이 얼마나 바쁘든 상관없이 매일 걸어야 한다. 비가 온다면 집에 있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헬스클럽에 가야 한다. 이것이 지속적인 행동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투자 습관이 없다. 그들은 조건이 완벽할 때만 투자하고 싶어 한다. 불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행동, 아니 행동하는 습관이다. 투자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스토아주의적 일관성 법칙 두 가지를 소개한다. 법칙 1. 소액으로 시작해라.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대개 이 말은 돈을 벌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투자의 핵심은 적은 돈을 많은 돈으로 불리는 것이다. 투자는 목표나 활동, 과업이 아니라 습관이다. 운동, 명상, 독서 등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 전략에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포트폴리오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할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서 인내심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포트폴리오 규모를 늘려가자. 법칙 2. 일관성을 지켜라. 열정과 설렘을 안고 시작했다가 금세 그만둔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가. 일관성 없는 태도는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쉽게 일관성을 잃곤 한다. 여러 가지 책임과 해야 할 일, 돌봐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을 줘서는 안 된다.
투자를 시작할 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스토아주의자로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의 일관성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여야 한다. 어쩌다 한 번씩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편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 단기 손실에 익숙해지라고 하는데요. 손실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투자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나 성공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다르게 인식한다. 손실을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과정의 일부로 여긴다. 이런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서 가끔 발생하는 단기 손실에 익숙해지면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돈과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특정한 손실은 일시적일 뿐이고 불을 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다. 돈이 일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다. 복리의 힘에 의지해서 가진 돈을 불리면 된다. 이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시간을 들여 돈을 버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진정한 정의다. 이제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해라. 매년 들어오는 약간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사실을 알면 투자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시간 대비 수익을 최적화하라고 하는데요. 시간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한번 쓰면 영원히 사라진다. 항상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얻는 이익에 대해 생각하게 되므로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활동에 시간을 쏟으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세네카는 이런 사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안겨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내주면 안 된다. 시간을 인색하게 쓰면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의 핵심은 감정 관리에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 책 부의 핵심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투자로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